저는 시어머니와 이렇게까지 갈등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의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자꾸 권리만 내세우는 분이십니다. 결혼 전에 이렇다 하는 사건이 전혀 없었으니까 저는 결혼을 무사히는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있고 뒤늦게 늦둥이 딸 하나 낳았어요. 저희 시댁은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거기에 신의 한 명도 있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귀한 집안도 아닌데 아들하고 유독 저희 남편을 아끼기는 합니다. 그게 제 고생길이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해요. 시아버지가 능력이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집안을 이끌어가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일을 다녔다는데 그때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네요. 그런데 먹고 살기 바빠서 같이 있어주지 못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일을 다니셔서 할 수 없이 저희 남편만 그때 시할머니 손에 맡겨지면서부터 계속 떨어져서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미안한 마음과 짠한 마음에 저희 남편만 보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돌아가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얼굴 간만에 보면 밥 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옆에 붙어서 반찬 놓아주고 꼬치꼬치 캐묻는데 저도 애를 낳은 부모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려고 해도 나이가 40이 넘는 아들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아주의 취급을 하니까 아주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식들끼리는 크게 차별을 안 하는데 문제는 며느리들을 차별을 하세요. 큰형님은 공무원으로 일하시고 동서는 약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교직이 몸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는 없던 차별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은 사실 저랑 재혼을 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첫째가 저의 유치원의 원생이었고 저희 반이었는데 유독 저를 잘 따랐어요. 어디를 가나 제 손을 꼭 잡던 아이였습니다. 제 눈을 보면 빤히 쳐다보고 저에게 자꾸 안아달라고 하던 아이였어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5세부터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애기 같지 않고 거의 스스로 다 다져져서 오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된 저희 딸도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든지 스스로 닿으려고 하더니만 한두 달 지나니까 오히려 자꾸 저한테 의지하고 안아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도 채원이를 자연스럽게 받아주면서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채원이는 시간이 가도 나아지지 않고 저만 찾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채원이 아버지께서 채원이가 엄마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채원이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생각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의 강도가 갈수록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채원이 아빠의 말에 의하면 오래전에 엄마를 잃은 채원이는 엄마의 정이 그리웠던 나머지 저에게 엄마의 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채원이가 자라온 환경을 얘기해 주셨어요. 원래는 채원이 할머니께서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마자 몇 년 키웠는데 자꾸 엄마 아빠를 찾아서 할 수 없이 채원이 아버지가 병원과 회사 그리고 엄마 집을 오가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채원이 할머니께서 살던 집을 일단 비워두고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를 잘 따르지 않고 무서워해서 할 수 없이 다시 따로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가고 나자 채원이 아빠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휴지까지 내면서 아이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해서 병원 상담 치료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서 직장과 가까운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채원이에겐 학습 위주의 유치원보다 놀이도 하고 활동이 많은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유치원에서라도 빈자리가 나면서 보냈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고 예전처럼 웃기 시작해서 좋아진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밤에도 유치원에 가자고 떼를 쓴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채원이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이런저런 채원이에 대해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도 늘 엄마에 대한 그리운 정이 생각나곤 하는데 채원이 얘기를 듣고 나니 채원이를 보고 있으면 꼭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나마 시골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고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밭일 갈 때는 지게에 저를 태워 지고 가셨고 논일을 할 때는 경운기에 이불이랑 간식 간단하게 챙겨서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도 할머니가 계셨는데 무서워서 잘 따르지 않자 아버지는 제가 어린 나이에 엄마 잃은 것을 엄청 많이 마음 아파하셔서 외로움을 최대한 느끼지 못하게 애를 써주셨어요. 언니 오빠도 있었지만 다 학교 가고 나면 할머니랑 할아버지 저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혼자서 노는 모습이 짠했던지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그런데 아무리 아빠가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셨는데도 엄마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엄마가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언니 오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도 저는 그곳이 또 다른 현실의 세계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채원이가 많이 짠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채원이 행동이 자꾸 손이 가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상담을 통해 채원이를 지도했어요. 채원이는 저랑 1년을 함께하며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채원이는 진급도에서 저랑은 헤어지게 되었죠. 가끔 점심시간 때 저를 보면 멀리서도 저를 보고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다들 혹시 제가 어떻게 채원이 아빠랑 결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좀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퇴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채원이 아버님께서 그날 상담을 받고 가는 중이었어요. 같이 주차장으로 가면서 그동안의 약간의 안부를 묻고 헤어졌는데 그만 제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는지 저한테 다시 오셔서는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저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곳 문 앞에서 제 친구와 채원이 아버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서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채원이 아빠가 제 친구의 친구였던 겁니다. 와,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어디서 봤는데 대부분 사람들 인맥을 네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지만 제가 그걸 겪고 나니 신기했어요. 친구가 저를 그분께 소개해 주려고 할 때 안다고 하니까 친구가 더 들떠서 뭐야 둘이 하면서 신기해 하더군요. 그렇게 뜻밖의 인연에 놀라하면서 일단 친구도 채원이 아빠도 일행이 있어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보니 친구가 전에 말한 것이 생각났어요. 친구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병으로 떠나게 되어서 남자친구가 힘들어한다고 말한 기억이 나더군요. 저는 저희 원아이들에 관한 것들을 제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제 친구는 제가 채원이 아빠를 안다는 걸 알 리가 없었죠. 그리고 친구도 채원이 아빠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 이름을 말하다 보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희는 서로 우연치고는 너무 서로 가까운 친구의 친구라는 것이 너무 황당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제 친구가 자꾸 이것도 인연 같은데 혹시 애가 걸리지 않는다면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고르지 말고 한번 잘해보라고 자꾸 그러더니 제가 실은 내색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이 친구가 저모르게 채원이 아빠도 모르게 또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친구가 몇 번의 자리를 또 마련하면서 저희는 서로 친구가 되기로 하고 가끔 셋이서 만남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사랑의 싹이 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원래는 비밀로 하고 1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채원이와 많은 시간을 더 보냈어요. 저는 순간순간 채원이를 제가 낳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그냥 얻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저희 셋만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자꾸 시댁과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는 자꾸 형님과 동서를 빗대서 저를 비교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집에서 애 키우면 놀고 먹는 줄 아세요. 이때만 해도 채원이 하나라 시간적 여유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남편이나 채원이가 외로웠을 그 순간을 많이 안아주고 보듬어주기 위해 힘들게 제 일까지 그만뒀는데 그런 저에게 그렇게 놀고 먹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냐는 이런 식의 말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도 하고 겪어봤지만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발끈해서 시어머니한테 놀고 먹으려고 했으면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여 놀라셨는지 그땐 아무 말도 않고 있더니 교묘하게 저를 골탕 먹이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채원이만 있을 땐 큰일이 있기까지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사셨는데 저를 수시로 시가에 불러 일을 시키셨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시어머니가 저를 호출해서 도착해보면 무슨 명절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데 반찬거리 할 거를 엄청 많이 장을 받은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일하는 며느리들 위해서 반찬을 해서 날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집에서 놀고 있지 말고 당신 도와서 반찬 같이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채원이 오기 전에 집안일이며 음식 해두고 오후엔 오로지 채원이 위해 지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처음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이 아침부터 너무 다급하게 불러서 저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집안일도 미루고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반찬하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날은 첫날이라 얼떨결에 그냥 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꾸 일주일이 지나면 또 전화해서 반찬하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솔직히 돈이라도 받으면서 그거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냥 제 시간 빼서 5일 편으로 일하고 와서 제 집안일을 하느라 애도 제대로 못 놀아주게 되더라고요. 형님이나 동서도 제가 도와서 해준 반찬인지 모르니까 저한테 고마움 애성이 보이지 않고 더 웃긴 것은 시어머니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색은 다 내고 있어서 얄미워서 싫다고 바쁘다고 했더니 놀고 먹으면서 뭐가 바쁘냐고 하대요. 자꾸 그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시어머니 떠봤어요. 그럼 어머니가 반찬에 주고받는 돈 저 반 주세요. 그럼 저도 아무 소리 안 할게요. 했더니 갑자기 넌 나한테 그 코딱지만한 돈 받는 게 삼나서 그걸 가지고 욕심을 내냐. 애가 집에서 놀고나 있으니까 그렇게 통이 작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엄연한 시간을 빼서 도와드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저의 노동의 대가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적은 돈 받지 않는 거 아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리고 저한테 왜 자꾸 집에서 놀면서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요 밖에서 나가 일은 안 해도 나름 부업으로 일하고 있고요. 수입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제 가정 생기겠다는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가정 깨고 싶으세요? 하자 말을 얼버무리면서 알았다. 일하고 있었냐? 난 집에서 놀는 줄 알았다. 넌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하길래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시면 바라지 않는데 너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말해서 제 노동의 대가이고 제 시간을 빼서 했던 거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말하니까 한다는 말이 아유 누가 선생님 아니었다는 거 모를까봐 아주 나를 가르치려 해 됐다.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혹시라도 네 형님하고 동서한테 너도 반찬하는데 도왔다는 등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 주마다 반찬하는 거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를 믿게 봤는지 저희 집에 오면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애는 언제 낳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집안일 하는 꼴도 못 보시는 시어머니세요. 쉬는 날 집안일이라도 도와주면 일하는 아들 시킨다며 분호령이 떨어지는 분이시죠.
한 번은 남편이 워낙 눈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바보같이 너무 착해서 저를 도와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또 꼬치꼬치 다 아낌없이 말을 다 해주고 있더군요. 그런 날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따끔한 잔소리입니다. 이런 일로 신혼 때 하도 당해서 진절 머리가 났어요. 그렇게 아까우면 자식을 끼고 평생 살지 왜 장가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굴려서 남편을 교육시켰는데 여자의 말에는 저희 남편은 못 따라오더군요. 특히나 말발이 뛰어난 저희 시어머니, 유도신문을 바보같이 속이지 못하고 항상 넘어가더군요. 제가 둘째를 갖기 전까지 정말 시어머니가 저희 집만 오면 집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넘겨버리는 성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는 저를 굽히게 하려고 더 기를 세우고 저에게 덤벼들었죠. 가만히 보면 항상 저한테 당신이 잘못해놓고 제가 어머니를 가르치려 한다고 하면서 내가 네 학생인 줄 아냐며 하면서 참 가르치고 싶으면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큰애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낸 후에는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쉬고 있는 동안 계획한 것 중에 임신도 있었는데 때마침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애 낳고 육아에 지쳐 안부 전화를 못 드려도 시어머니 이상하게 저한테 예전처럼 대하지 않고 뭔가 저한테 바라는 사람처럼 제 말에 다 오케이 하면서 제 비유라면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합가를 하자는 겁니다. 그 문제로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겨서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형님하고 동선에 반찬 해주고 돈 받고 따로 용돈도 받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저희랑 살면서 애를 봐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일을 슬슬 시작해볼까 고민하던 차에 그럴까 했는데 동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감사해요. 형님이 우리 수민이도 어머님이랑 같이 봐준다고 했다면서요.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애 문제로 일을 그만둔 애만해 했는데 이제 걱정 덜었네요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저번 주에 어머니한테 수민 이좀 봐달라고 하니까 못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저번 주에 전화하셔서 형님이 봐 주신다고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유치원 선생님도 하셔두니까 어머님보단 너무 안심되고 믿음이 가서 감사하기도 하고 페이는 어느 정도 드려야 하나 해서 상의도 할 겸 전화드렸어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행여나 동서가 끝까지 제가 동서에 봐주는 걸로 알고 있을까봐 다시 말해줬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고 저도 다시 출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더 기가 막힌 말을 들었네요. 형님 그런데야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님 말로는 아가씨애도 같이 봐준다고 들었는데 이러더군요. 이렇게 합가 결정이 나기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꿍꿍이가 있었더군요. 누구 맘대로 이런 결정을 혼자서 다 하셨는지 기가 막혔어요. 아가씨가 원래는 시댁과 거리 있는 곳에서 살았는데 애가 둘이 생기면서 갑자기 애들 공호부랑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하고 시어머니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야 왜 힘들게 이사를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원래 같이 사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내 자기 남편 주말마다 오면 행여나 자기 남편이 장모 눈치 보느라 쉬지도 못할까봐 요구 같은 것이 머리 썩으며 신경을 썼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에 신이가 저한테 합가하지 뭐하러 같은 동네에서 따로 사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여우 같은 거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 눈치 봐도 되고 사위는 장모 눈치 보면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시어머니도 웃긴 게 자기 사위는 자기 딸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남편이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도와주면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웃기는 모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니는 그런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꼴보기 싫어서 시댁에 거의 안 오시고 형님만 가끔 오는데 반찬도 시어머니가 원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도 어쩔 수 없이 용돈 드리고 반장값 드리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돈 챙기려고 하는 데에는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얄밉게 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도 어이없어서 제가 아가씨한테 그럼 아가씨가 합가하라고 했더니 자긴 출가 외인이다. 뭐다 뭐 있단 소리를 하길래 그럼 출가 외인이면 시댁에는 신경도 쓰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고 해줬네요. 그런데 이번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길래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겨우 참고 저는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 집으로 남편도 그쪽으로 퇴근을 하라고 하고 저는 아이들을 옆집 언니한테 맡겨두고 시댁에 쫓아갔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 어려운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합가를 생각했어요. 이러더군요.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님이랑 합가한다고 했죠. 저는 고민을 한다고 했지 한다고 결정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어머니 왜 동서애와 아가씨 애들까지 봐준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꿈꾸셨어요 하자 시누이 발끈하더니 아니 언니가 봐준다고 해서 이사도 결정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세상에 시어머니 대단하시더군요. 자기 딸 고생하는 거 싫어서 저 모르게 시댁 근처로 딸까지 불러 올렸더군요. 시누이 동서 둘 다 저 믿고 애를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 동서애와 저희 애 봐주면서 범으로 딸내미 애 봐주려고 했던가 봐요. 어머니 육아는 믿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 놀고 있어도 안 맡겼는데 제가 같이 본다는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맡기던 거 취소하고 저희 이사가면 맡기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더군요. 거기에다 그것도 저희 집에서요. 그 뒤처리 다 저한테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한참 저는 열을 올려 절대로 합가할 일 없을 것이고 애도 못 봐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왔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들어서 그런지 남편이 더 열을 내고 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 너무한 것 같아. 이 사람 힘든 것은 혼자 다 하고 보니까 돈은 엄마가 다 챙기던데 왜 그러세요? 왜 사람을 왜 이용하냐고요. 이 사람이 미련해서 참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알면서도 참는 거라고요. 하니까 시어머니 그럼 참는 김에 더 참으라고 어이없이 말하더군요. 남편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 앞으로 합가다 뭐다 다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반대할 거야. 합가 얘기 없던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 애도 엄마한테 맡기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들이 그러자 발끈해서는 뭐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어. 너 앞으로 우리 집에도 오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버려놨어. 저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하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더 화가 나서는 엄마 이 사람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린 부부야 바늘과 실이라고. 나도 앞으로 집에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자 시어머니 손을 올려서 뭐 이놈아 하면서 남편을 때리는 손 제가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아들을 아직도 어린애로 생각하세요. 시댁 뜻도 없이 쓰다듬고 아끼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이제 손짓건까지 하시려고 하세요. 저 그건 제가 못 봐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하니까 시내 이곳이 나서서군요. 언니 하나만 참고 그냥 애 봐주면 끝나는 걸 가지고 지금 일을 크게 만들어서 집안 시끄럽게 해요. 이곳이 겁을 상실했는지 뚫린 입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내뱉더군요. 그럼 아가씨가 어머니랑 같이 애 보세요. 그럼 되겠네. 일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쌍둥이도 아니고 연년생도 아닌데 뭐가 힘들다고 애를 맡겨요. 정 힘들면 애 하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나는 어머님 도움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 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쉬워 보이면 본인 애는 본인이 보던가. 그리고 이참에 아가씨가 동사 애까지 봐줘요. 그 와중에 기가 막힌다며
바르르 떨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거, 남편이 나서서 너 네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 왜 새언니한테 하라고 해. 너는 딸이라서 안 되고 새언니는 며느리라서 해야 한다는 생각 버려. 네 말대로 출가 외인이면 이제 여기 출입도 하지 말고 애도 네 선에서 해결해. 깔끔하게 제 남편이 마무리해주더군요. 저는 남편이 저를 잡고 서둘러 나와버려서 그 어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시댁에서 나왔어요. 이럴 때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 결혼 정말 잘했다는 생각했습니다. 저 그 이후로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말해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달하지 못하고 남편 거쳐 저한테 전달해주니까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고 말하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저한테 어떠한 말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당분간 작은 애 이참에 더 키우고 일하려고 합니다. 시내 이것도 저 믿고 이사 왔다가 도움 못 받고 하니까 다시 이사를 갔네요. 참 어이가 없고 철이 없는 시내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 지금은 며느리들한테 우습게 되어서 이제는 용돈만 받고 어떠한 참견이나 소소한 일거리하고 돈 뜯어내는 일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소소한 일 같지도 않은 일 해놓고 돈 요구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형님도 동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번에 다 얘기해주더군요. 그동안은 그냥 제 앞에서 시어머니 흉보는 게 조심스러워서 참고 있었다고 하면서 제가 이번 일로 발각 뒤집어 버리자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해주더군요. 저는 이제 아니다 싶으면 할 말 다 하고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시어머니 자리가 이러지 않았다라면 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어리석게 그동안 한 행동 때문에 만년의 시어머니 외롭게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봤더니 바빠서들 모이지 못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웬만하면 모이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안 왔던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핑계라는 거 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런 핑계 대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살 겁니다. 남편이 알아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친정 도움 전혀 받을 필요가 없더군요. 저희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아이들 재롱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네요. 저는 남편이 이런 날을 갖게 해준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긴 글을 써봤네요. 모처럼 저희가 만나고 결혼하고 시집살이까지 다 제 기억에서 꺼내서 쓰다 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가지 않고 제 가정을 지키게 되어 너무 다행이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살고 계시는 곳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도 하게 되어서 시어머니 볼 일이 더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